이혼한 지 4년이 넘도록 이혼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집을 이사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다니던 학교에 그대로 다니고 있었다. 내가 동네에서 영어 과외를 하고 있었던 터라 소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몇 년 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그때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과외를 계속할 생각이었다. 시간이 흘러 큰아이가 중3,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다. 어느 가을날 둘째랑 산책을 하는데 아이가 봄에 담임선생님과 상담했던 얘기를 해줬다. 선생님에게 엄마와 산다고 아빠는 따로 산다며 이혼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깜짝 놀라 선생님의 반응을 물었더니 선생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른 질문을 했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중학교 교사 친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한 반에서 절반은 이혼 가정일 거라고 말해줬다. 그 말에 안심이 되고 용기가 나서 이제 주변에 알려도 되겠다 싶었다. 처음으로 언니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들은 언니는 첫마디로 미쳤냐? 애들은 어쩌려고? 너조차고 그런 일을 벌였냐? 어쩜 너는 그리 이기적이냐? 라며 비난했다. 언니는 내 편일 줄 알았는데 동생인 내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 조카들 걱정을 먼저 하다니. 아무렴 내가 내 자식 때 생각을 안 했을까.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는지 답답했다. 일주일이 넘도록 언니는 나를 계속 비난했다. 이미 이혼을 한 나에게 언니의 말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친구 1호에게 조용히 말했지만 그 친구도 언니와 같은 반응이었다. 아이들은 어쩌려고. 마치 나는 아이들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데도 주변 사람들은 아이들 걱정이 먼저였다. 답답한 마음에 조심스레 친구 2호에게 이야기를 했다. 왜 그랬어? 아이들은 어쩌려고? 이따위 질문 없이 친구 2호는 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환호하며 잘했다 라고 말해줬다. 주변에 내 가정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시부모 욕을 한 적도 없고 남편 흉을 본 적도 없다. 내 입에서 나간 이야기가 여기저기 떠돌다가 아이들 귀에 들어가 아이가 나에게 진실을 묻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상황은 마주한다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친구 2호도 우리 집 이야기, 나의 결혼 생활 이야기는 아는 게 하나 없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나를 지지했다. 그 친구 반응에 힘이 났다. 지금 생각해도 무척 감사한 일이다. 아이들에게도 이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그때까지도 입 밖에 부모가 이혼했다는 말은 꺼내본 적이 없었다. 혹여나 자신들의 잘못으로 부모가 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했다. 부모가 심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마련이다. 4명이 살 수도 있고 우리처럼 엄마나 아빠 한쪽의 부모와 아이만 살 수도 있고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아이만 살 수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다. 가정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 뿐이라고 설명했다. 너희 잘못이 아니라고,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하나의 형태의 가족 모양으로 살 뿐이라고 말했다. 이혼은 자식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 결심할 수 있다. 뭔가 걸리는 게 있다면, 지켜야 할 게 있다면 희생해서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인정한다. 이혼을 결심할 순간에 난 아이들보다 내가 더 중요했다. 전 남편과 살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실제로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을 보고 친구들은 죽으러 가는 여자 같아 보인다고 했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만이 이혼을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혼자서도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이를 챙기는 일도 잘할 자신이 있었다.
어차피 독박육어라 전 남편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내가 하는 일이 동네에 소문이 나서 인기가 있었다. 그 무렵 투자에도 관심이 생겨서 관련 책을 읽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기도 하고 성과가 있었다. 수중에 돈이 생겼다. 경제력이 뒷받침되니 더 행복하고 안정되게 살고 싶었다. 내가 나 혼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어야 아이들도 내 곁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무너지면 아이들도 무너진다. 가정은 부모가 온전히 서 있어야 지킬 수 있지만 우리는 부부 중심의 가정을 만들지 못했고 결국 이혼을 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까 학교에 다녔고 부모가 원하는 상급 학교에 진학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시집살이를 하며 아이를 낳아서 길렀다. 그동안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런 질문 자체가 당황스러웠고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이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보고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나는 똑바로 설 수 있다. 물론 이혼을 해서 후회되는 점도 있다. 하지만 나에 대해 생각할 기회와 시간을 갖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이혼녀가 되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게 더 힘들었다. 한 번을 맘 편히 친정에 못 가고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니 친구들도 놀러 오지 못하고 고립되어 지낸 시집살이 6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분가에서도 월화수목금토 아침에 나가서 기본적으로 밤 12시는 넘어야 들어오는 전 남편. 일요일 반나절을 피곤하다며 자고 일어나 늦은 점심을 먹고 시댁에 갔다 밤에 돌아오면 일주일이 다 갔다. 4살 터울의 아이들은 독박육아. 어디 도움받을 곳이 없었고 어른이 대화를 할 사람이 없었다. 아이들 재워두고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지인의 말에 혼술해? 라고 물었다. 아니 남편이랑 마시지 왜 혼술을 해? 아 남편이랑 술도 마시는구나. 이게 평범한 보통 부부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남편은 외딴 섬처럼 겉돌았다. 나에게는 물론 아이들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가정 내에서 자기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혼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전혀 힘들지 않았다. 지금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이혼이라고 생각한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나는 나를 선택한 것이다. 수렁에서 나를 건진 거다. 다른 이유가 아닌 내가 나를 위해서 이혼을 선택한 것은 참 다행이다. 지금은 전 남편이 경제적으로 잘 살기만을 바란다. 잘 좀 살아라 전 남편아.